제가 얼마 전에 제 영상에 당신이 알고 있는 초양극화는 심각한 오해다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이 시장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사례를 들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초양극화라기보다는 차별화입니다. 차별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이런 것이 완전 뉴 노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차별화는 점점 더 가속화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별화의 개념이 어떤 건가라는 것을 조금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한강 조망권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거든요. 옛날부터도 한강 조망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압구정동 같은데, 물론 한강이 이제 북쪽으로 보이긴 했었죠. 그렇긴 한데 북쪽으로 한강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한강이 보이는 곳의 아파트와 한강이 보이지 않는 곳의 아파트 가격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옛날에도 아주 오래전에도 차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그 차이가 아주 작았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차이가 매우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한강변에 있는 흑석동에 있는 아크로 리버하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한강이 쫙 보이는 곳과 한강이 보이지 않는 곳은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무려 1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같은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그 사이에 조망권이라는 가치가 더 높아졌고, 다시 말해서 그럼 그 조망권이라는 가치는 왜 갑자기 높아졌냐? 결국 사람들이 그걸 더 선호하게 됐고, 그렇게 돈을 지불해도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역을 좀 얘기를 한번 하자면, 불과 아주 오래전 얘기도 아닙니다. 10년 전쯤에 송파와 강동은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송파가 비싸요? 강동이 비싸요? 당연히 송파가 더 비쌉니다. 근데 10년 전에 송파와 강동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10년 전에 송파와 강동에 같은 급의 아파트, 그러니까 면적이나 뭐 연식이나 이런 게 비슷한, 뭐 역세권 거리 수준, 뭐 이런 것들이 비슷한 같은 급의 아파트는 10년 전에 같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은 당연히 송파가 훨씬 더 앞서게 됐고 30% 정도 더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자, 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지금 뭐 마용성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 전에 성동구의 바로 위쪽이 동대문구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가 어디냐면 성북구예요. 성동구, 동대문구, 성북구, 이 세 군데의 가격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예, 놀랍게도 같은 급의 아파트끼리 비교해 봤을 때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급의 아파트를 비교해도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수준으로까지 벌어져 버렸습니다. 예, 이게 양극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차별화가. 수도권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도권은 이렇게 또 10년 동안 큰 차이를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하남 미사와 김포 같은 데가 아주 큰 차이를 보이게 됐죠. 10년 전 정도만 보면 김포 한강 신도시 이런 곳입니다. 김포와 미사는 거의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분양가 수준도 비슷했고 심지어는 청약 당첨률, 경쟁률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미사가 훨씬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미사는 이제 5호선 개통이 됐고 김포는 뭐 개통이 됐긴 합니다만은 중전철이 개통이 된 게 아닌 형태라서 당연히 조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을 10년 전에 예상할 수 없었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상이 충분히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랑은 매우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또 극적인 변화를 보여준 곳이 있죠. 그건 바로 어디냐면 신분당선 라인 쪽입니다. 근데 신분당선 라인의 개통에 따른 가격 변화를 좀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신분당선이 개통되기 전까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개통이 딱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보통 이제 정석적으로 보자면은 발표, 착공, 완공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공식들이 잘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신분당선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개통되기 전까지는 계속 가격이 오르다가 정작 개통이 되니까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1년 후부터 지금까지 쭉 신분당선은 계속 초강세로 계속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신분당선 개통한다는 거, 또 신분당선이 이미 개통됐다는 거, 그건 뭐 아주 일부 극소수만 알고 있는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신분당선 라인에 있는 데들은 더 많이 올랐을까요? 이게 뭐냐? 이게 양극화가 아니라 차별화라는 거예요. 막상 신분당선이 개통되고 보니 이용을 해보니 편하네, 더 편하네, 편하네 이런 사람들이 자꾸 더 몰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차별화가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신분당선의 좀 끝자락 쪽에 있는 수지구청역이 있습니다. 원래 수지라는 곳은 택지 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통이 되고 나서 수지구청역 주변이 당연히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그 조금 좀 떨어진 곳이랑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은 그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났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수지구청역에 있는 5구역, 역 주변에 있는 5구역과 좀 떨어져 있는 곳에 8사형이 거의 같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수지구청 쪽이 더 가격이 높은 그런 상황까지도 돼버렸습니다. 이게 양극화가 아니라 차별화가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차별화가 점점 가속화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차별화가 된 그런 사례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학원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좀 오래된 얘기죠.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 학습에도 엄청난 혁명이 하나 일어났죠. 메가스터디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학습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의 누구라도 굳이 대치동을 안 간다고 하더라도 대치동 1타 강사의 강의를 다 들을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시대가 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 생각을 했냐면은 이제 대치동은 무너졌다. 굳이 대치동을 갈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치동 무너지고 이제 평준화가 이루어지는구나. 최소한 대치동이 그렇게 비쌀 이유는 없구나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 집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대치동을 팔아서 뭐 다른 곳으로 이사간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온라인 학습 혁명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치동의 학원가는 오히려 더 그 가치를 더 올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구적인 사람들이 예상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차별화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차별화는 그냥 어떤 새로운 차별화가 일어난다라기보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 격차가 더 커지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여긴 역세권이고 여긴 조금 떨어진 곳인데 역세권에 있던 그 역세권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역세권이 좀 더 비싸겠죠, 당연히 준 역세권보다. 그런데 역세권이 더 비싼 게 앞으로는 더 많이 비싸지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관찰하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정보의 공유화가 너무 더 확대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는 뭐 어떠한 디테일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알려고 노력하면 누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상 그렇잖아요. 같은 가격을 주고 조금 난 데가 있으면 당연히 그 난 쪽으로 몰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잘 몰랐고 알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알아지는 데까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같은 5억인 아파트가 한 5년 정도 지났더니 어떤 것은 10억이 됐고 어떤 것은 5억 그대로 남아있고 심지어는 4억이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뉴 노멀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사람의 관심들이 어디로 쏠리는지, 어떤 데에 더 선호도가 높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까 앞서서 예를 들은 것처럼 지역적인 차별화. 옛날엔 같은 지역이라고 같은 급이라고 봤는데 지역적인 차별화가 이루어집니다. 옛날엔 같은 전철 라인인 줄 알았더니 차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들이 어떤 데서 벌어지고 있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매우 예민하게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 막 올라간다고 해서 저 투기꾼들 때문에 그렇다, 저 투기 다 때려잡아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가격 투기해서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에요. 그냥 자꾸 사람들이 좋은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게 뭔지를 알면 어떻습니까? 쏠리는 거예요. 쏠리는데 공급은 별로 없어. 그 좋은 것에 대한 공급이 별로 없어. 그럼 어때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면 먼저 사놓고 싶잖아요. 분명히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먼저 사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이런 메커니즘 때문에 부동산이 올라가는 건데 무슨 투기꾼 때문에 부동산이 올라간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 변화의 흐름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변화의 흐름을 잘 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여러분의 재산이 점점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면 그건 투기꾼 탓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탓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그리고 돈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다가오는 변화와 흐름에 승자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